네, 이번에는 윤석열 캠프로 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캠프를 대대적으로 보강했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에 들어갔던 한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대외 협력 특보를 맡기로 한 김경진 전 의원인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윤석열 후보께서 한 열흘 전쯤 일요일 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요. 아, 그러면서 현재 어쨌든 본인 캠프가 조금 부족하고 음흠, 그래서 밖에서 쓴소리라든지 또 중도나 음, 진보 진영 사람들의 의견이나 음, 이분들하고 네트워킹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김 변호사께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음, 말씀드려서 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승낙을 했고 최종적으로 한 4월 전쯤에 결정이 된 걸로 그래서 아,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표 일주일 전 일요일에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온 거군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그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예, 지역구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광주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음, 이제 이렇게 왜 지역 주민의 여망이 있는데 윤석열 캠프를 갔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비판과 질책의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서 정권 교체를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문자도 있고요. 예, 또 상당수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저녁에 아마 이렇게 같이 뭐 술자리에서 또 모임 자리에서 저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옳은지 또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지역구 안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한번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 의원님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하는 행보가 네.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해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이제 앞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고, 또 2016년도에 국민의당의 돌풍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제 음, 뭐 그런 가능성이, 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평균적으로 보면, 호남에서는 뭐 거의 1970년대 후반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했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 아주 평균적이고 보편적으로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기초로 해서 본다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 바로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 의원님의 네. 고민의 지점이 뭐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을 들었던 게 불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이 불법을 용인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냐. 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가령 첫 번째 환경부 장관 지금 법정 구속되어 계시는 이제 초대 환경부 장관 계시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촛불을 들었었잖아요, 보면.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대통령 본인을 필요해서 장관,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그 부분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정권을 잡고 첫 번째로 했던 게 똑같이 박근혜 정권이 했던 짓을 했잖아요, 보면. 음,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도 지금 이준석 상황실장 아마 제가 아는 한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세상에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지금 지방의 시장 선거에 개입을 한 걸로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소된 사람조차 여전히 국정상황실장을 시키고 있잖아요. 음, 세 번째는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게 잘못된 거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든지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자, 검찰 해체를 하자라고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그럼 또 최근에 이제 김경수 뭐 지사 사건도 있었고요. 월성원전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이게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상식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제 고민의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 현안은 좀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네. 드루킹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특검 연장 내지 재개 방안을 꺼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금 그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런 측면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야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네. 이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쨌든 드루킹 또 김경수 이 인터넷 포털 뉴스 조작의 가장 결정적인 수혜자는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으면 측근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허익범 특검이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한 얘기를 보면 수사 60일에 그쳤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근데 일부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드루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는 냈었는데 다만 드루킹이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됐다는 정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뭔가 이 특검 재개 특검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허익범 특검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네. 어차피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특검을 연장하거나 재개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은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허익범 특검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봐줬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저격이잖아요. 그거는 특검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저격의 문제 제기가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논리에 따르면 특검팀이 문제가 있는데 왜 그 특검팀은 다시 수사 권한을 다시 넘기느냐 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현실적인 실력이 없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나저나 어떻게 매일 그러니까 그쪽으로 출근은 하시는 거예요? 일단 아침 저녁 이게 상황회의는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낮 시간에는 제가 이제 대외 협력이다 보니까 일단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전화 통화 많이 하고 지금처럼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간이 인생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뭐 비밀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니까 그 줬던 첫 번째 미션이 뭐였어요? 첫 번째 미션은 밖에서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라 뭐 이런 것 같고 도대체 윤석열 본인을 왜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지를 좀 정리 좀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네. 아 그걸 캠프 안에서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이게 기존의 캠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캠프를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소수로 효율적으로 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합류하기 전까지는 상근 인원이 한 20명 정도에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김종배 국회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대선 캠프에 사람 20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거의 그냥 100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절대 인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30명 정도가 이제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투입이 됐고 네. 그래도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미션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사람들 얘기 듣고요, 사람들 만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의원님이 이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가 이제 당장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문제가 이거다라고 만약에 딱 집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대체로 이제 언론이 이제 대한민국의 지성들이니까 이제 거기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가령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유에 뭔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목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점에 이제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설명의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 혁명 시대에 대한 도전 극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제도, 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방침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떤 정책팀 이석준 실장을 통한 정책팀을 통해서 아마 구체화가 될 거고요. 얼마 전에 문화일보 보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청와대나 이게 정무 쪽에서는 사정 기능을 배제하겠다 민정수석실에서. 네네.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네네, 현 그런 정부에서 얘기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너무 남용이 됐는데 수사지휘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그냥 알아서 감사원이 알아서 감사하고 수사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 현 시스템 하에서도 보면 승자 독식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장관이나 총리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현재 승자 독식으로 인한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 있거든요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방향인 것 같고 조금 좀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캠판에 이른바 비선 라인이 있다. 혹시 그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소재 건설업체 A산업 대표의 아들 황모 씨, 그다음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김모 씨가 이 비선 라인의 핵심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악의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누구나 이제 가령 뭐 이낙연 후보님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님도 그렇고 어디나 캠프 안에 공식적인 직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인이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누구나 대선 후보라면 있을 것 같고요. 대선 후보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뭐 윤석열 후보 주변에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보임되어 있다 이러면 저희 캠프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뭐 재배치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겠죠. 짧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럼 다 확인 질문 드리겠네요. 일단 이 두 사람이 캠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활동하고 있다면 직함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 하고 있는 역할도 하루에 전화 통화하고 사람 만나는 것만 해도 머리가 뱅뱅 돌 정도로 확인할 여력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무슨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인터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